자, 이번 시간은요, 입지 및 공간 구조를 보겠는데요. 그러면 먼저 요약집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요약집 볼까요? 자, 요약집 보시면 54페이지죠. 54페이지. 차트 2장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인데, 먼저 네모번 지대론과 공간 구조론은 진도상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요. 잠시 이제 보류합니다. 그래서 한 조금만 더 넘겨주시면요. 59페이지. 59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 있죠. 입지론. 요것부터 먼저 볼게요. 요거 본 다음에 지대론과 공간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지론 먼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지론과 공간 구조론에서는 우리 시험은 대개 주로 2문제, 3문제가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은 여기서 문제가 무려 5문제가 나왔거든요. 올해는 다시 원래대로 나온다면 2-3문제 가능하지 더 이상 많이 나오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입지론 보게 되면 59페이지 네모 1번 공업 입지론입니다. 학자가 2명 나오죠. 1번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 한 장 넘겨서 6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3번 레시오의 최대 수율입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1번 보니까 배버의 최소 비용, 얘가 중요하죠. 1번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얘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1번 개요를 보게 되면 배버는 생산비가 최소일 때 기업 이윤은 최대가 된다는 생각하에서 밑줄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를 최적 입지로 봅니다. 이때 최소 비용은요, 정확히 말하면 최소 운송비를 말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거로 3번 있죠. 최소 비용의 내용. 크게 종류가 3가지인데요. 3가지. 자, 그러면 제목 한번 볼게요. 제목을 밑줄 합니다. 1번 최소 운송비 밑줄. 동그라미 2번요. 최소 노동비 밑줄. 3번은요. 지적 이익은 큰 지점 밑줄. 그러니까 3개 나왔죠. 운송비하고 노동비하고 지적 이익인데요.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 운송비하고 노동비는요. 요거죠. 적어야 됩니다. 최소 운송비, 최소 노동비. 그러나 3번이 있죠. 지적 이익은요. 가장 커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작다면 틀린 말이고요. 지적 이익은 큰 지점을 가리킵니다. 다음에 목차 2번 내려가요. 공장 부지 입지 요인에서 먼저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면요. 동그라미 1번 원료의 종류가 2개 있죠. 기역번, 보편 원료. 니은번요. 편제 원료 또는 국제 원료 같은 말이고요. 보편 원료는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쉽게 구하죠. 물처럼. 이런 것들은요. 시장 근처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되겠네. 그래서 보편 원료가 많다 하게 되면요. 대개 시장 근처, 시장 입지가 돼요. 반면에 니은번요. 국제 원료, 편제 원료는요. 반드시 특정 장소에서만 구하기 때문에 얘가 바로 원료 지향형 입지가 됩니다. 자, 구분되시겠죠? 보편 원료가 많으면 시장 근처, 시장 입지가 되고요. 국제 원료가 많으면 국제적이다. 원료 지향형 입지가 됩니다. 이거부터 구별하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 2번 내려가요. 중간에 보시면 원료 지향형 입지와 시장 정의 입지. 얘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가 나와 있죠.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원료 지향형 입지, 오른쪽은요 시장 지향형 입지가 됩니다. 얘는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어떻게 암기했죠? 절대 가까운 사람한테 보정을 쓰지 말라고 했죠. 만약 보정을 쓰게 되면 보정 시에는 불이익이 많다고 했죠. 자, 어떤 불이익? 국가문에서 감사가 나온대요. 보정 시에는 국가문입니다. 보정시 국감은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정시 바로 시장 입지가 되고요. 시장 입지. 그 다음에 국감원 원료 입지입니다. 자, 하나씩 본다면요. 자, 보정시 보편 원료가 많으면 시장 입지가 되고요. 중량, 정가산업이죠. 정가산업이면 시장 입지가 돼요. 보정시. 그 다음에 국감원, 국지 원료가 많으면 원료 입지가 되고요.
중량 감소 산업이면 원료 입지가 된다. 그래서 보정시 국가부는 자, 빨리빨리 지어보고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암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표를 보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2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 상업 입지. 여기다가 별표 1개, 2개, 3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출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예비 없이 이론 문제건 계산 문제건 한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한 문제 이상은 거의 나옵니다. 입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목차부터 볼까요? 1번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오른쪽 페이지 괄호 1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한 장 넘겨서요. 괄호 2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괄호 3번 허프의 확률 모형. 한 장 넘겨서요. 66페이지 괄호 4번 넬슨의 소매 입지론. 여기까지입니다. 상권이론 얘가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62페이지 1번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1번 개요 의부터 보시면요. 첫 줄 밑줄 하세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고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밑줄 하시고요. 그럼 가로 2번 내려가죠. 내용 보게 되면요. 동그라미 2번 내려가요. 2번. 2번 보게 되면 자 먼저 기억번 최소 요구치. 니은번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나옵니다. 개념을 각각 읽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3번이죠. 동그라미 3번 중심리의 성립 조건 3번을 동그라미.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밑줄입니다. 첫 줄.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면 밑줄. 그러면 최소 요구치 요구 동그라미. 항상 요구는요. 학교에서 요구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작아야 되니까 최소 요구치가 작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되겠네요. 이러면 중심지가 성립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5번 넘어가죠. 중심지 계층. 첫 줄에 보이는 고차 중심지가 나오고요. 세 번째 줄 저차 중심지. 고차, 저차 중심지는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걸어 1번 내려가죠. 상권이론 중에서 1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자, 소매 인력 법칙은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자, 두 도시의 상권이 미치는 흡인력의 크기는 두 도시의 밑줄입니다. 인구의 크기에 비례, 인구에 비례합니다. 그때 보니까 밑줄 하세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밑줄, 빈줄입니다.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디귿번 공식이 있죠. 공식은요, 이따가 또 문제 풀면서 이제 공식 확인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내려가죠. 2번 보게 되면 A 도시와 B 도시 크기가 똑같으면 당연히 상권의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 밑줄 하세요.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요. B 도시가 작죠. 그래서 항상 작은 B를 물어요. 작은 B 도시는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B 쪽으로 가깝다. 해서 B 쪽으로 가깝다. 이 문장을 기억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은요. 자, 두 도시의 경계 지점 분기점을 설명하는데요. 얘도요. 계산 문제를 통해서 이따가 문제집을 통해서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문제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래서 3번 허퍼의 확률 모형은 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게 되면 허퍼의 모형에 따르자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동그라미, 점포의 거리 동그라미, 점포의 면적 동그라미 이에 따라서 자 결정이 된다. 해서 확률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확률은 달라집니다. 4번 내려가세요. 허퍼의 확률 모형은 어떤 주민이 특정 쇼핑센터로 구매하러 갈 확률은 밑줄입니다. 매장 면적의 크기에 비례 밑줄. 매장 면적에 비례하죠. 또 밑줄입니다.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5번요. 공간 마찰 계수가 나오죠. 공간 마찰 계수는요.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 하세요.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공간 마찰 계수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가 크다는 것은 교통이 안 좋다. 마찰 계수가 작으면요. 교통이 좋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밑줄 하세요. 전문품점인 경우는 일상용품점보다 교통이 많이 편리하죠. 편리하니까 마찰 계수는 작아지게 됩니다.
다음에 6번. 6번 지문은요, 총 5줄인데, 네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게 되면 소비자는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밑줄 하시고요. 우리 시험은요, 지나칠 것인데 선택할 가능성, 선택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인근의 저차는요, 지나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계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통해서 이제 확인하면서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4번 내려가죠. 넬슨의 소매 입지로입니다. 넬슨은요, 소매 점퍼에 8개의 원칙을 제시하는데, 8개의 원칙. 따라서 또 하면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원칙이 나오는데, 얘는요, 굳이 일일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8개의 원칙 가운데에서 넬슨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요, 6번 있죠. 양립성 동그라미. 양립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양립성하게 되면 서로 상호 보완관계 점포를 주고, 상품을 주고받더라. 예를 들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더라. 서로 보완관계죠. 이런 것이 양립성이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3번 넘어가죠. 공간 균배 원리. 공간 균배 원리는 뭐냐? 바로 점포가 모인다, 흩어져 있다를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공간 균배 원리는 2번 결론부터 볼까요? 결론. 결론은 1번과 2번이 나오는데요. 1번, 2번은 제가 정리를 충분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암기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본다면요. 그러면 1번. 시장이 좁고 지역 동그라미. 소유의 교통비 사정이 작은 경우 작은 지역 동그라미. 이때는 중앙에 집심 입지, 집심 지역 동그라미. 기억나시죠? 지어선 지읒이다.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지어선 지읒이다. 지지지.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바로 돌리시고요. 그러면 2번요. 지읒자가 안 들어가. 시장이 넓고 탄성이 크면 분산입지가 된다. 분산입지. 그래서 넓고 크면 분산입지. 지지지.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반대로 넓고 크면 분산입지라고 비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내려가요. 점포의 유형별 분류. 자, 점포의 유형별 분류는요. 먼저 1번 집 심성 점포는요. 자, 쉬운 내용이죠. 배오지, 중심지, 밑줄, 시내 한복판이죠. 괄호를 밑줄합니다. 도매점, 백화점, 고급 음식점, 보수점 이런 예를 들 수 있고요. 2번요. 집재성 점포는요. 밑줄입니다. 동일 업종의 점포가 한 곳에 끼리끼리 모여있죠. 한 곳에 입지 밑줄. 얘도 밑줄하세요. 금융기관, 보험회사, 자, 기업 사무실, 관공서, 가구점 서로 모여 있습니다. 3번요. 산재성 점포는요. 흩어질수록 유리하죠. 분산 입지 밑줄. 괄호 예를 밑줄하세요. 잡화점, 어물점, 이발소, 공중목욕탕, 세탁소 흩어질수록 유리합니다. 4번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요. 밑줄입니다. 동일 업종의 점포가 국부적인 중심지의 입지 밑줄. 괄호 밑줄하세요. 예를 들면 농기구점, 석재점, 비료점, 농약상, 종묘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괄호 4번 보게 되면요. 상품의 종류와 입지 유형. 1번 편의품점, 2번요 선매품점, 3번 전문품점입니다. 2번, 3번 묶어주고요. 요 문장이 우리 시험은요 바꿔서 물어요. 그래서 선매품점 하게 되면요, 자 여백에다 땡땡 적어줍니다. 집재성 점포. 예를 들면 가구점에 있죠. 그 점포가 끼리끼리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니까 첫 줄 고객이 상품의 가격, 스타일을 비교하세요. 여러 상점을 통해서 비교, 이곳 저곳 다 들러보고 비교하고 고르고 산다는 것이 바로 선매품입니다. 반면에 전문품은요, 특수층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 밑줄입니다. 고객이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밑줄. 괄호도 밑줄입니다. 고급 양복, 고급 향수, 고급 시계. 주로 고급자가 붙어 이러면 전문품을 가리킵니다. 우리 시험은요, 설명을 하면서 단어를 싹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목차 내려가죠.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인데요. 그리고 2번 있죠. 2번을 동그라미, 즉 가능 매상고 추기 방법. 얘도요, 가끔씩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 매상고 추기 방법은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어떻게 해요? 자, 비유 중에 회 먹다가 체했다. 비유 중에
회 먹다가 체했다. 그래서 비유중 회체 5가지 차례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유중 회체. 자, 비율법, 유추법, 중력 모형, 회기 모형, 채거리 실때 활용, 비유중 회체 이렇게 암기해 있잖아요. 자, 핵심 키워드 볼까요? 1번. 비율법은요.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밑줄 하세요. 가장 주관이 많이 개입 밑줄.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된 것은 바로 비율법입니다. 다음에 그걸 3번 볼까요? 중력 모형. 자, 중력 모형은 허퍼의 확률 모형을 활용하여 대상 점포의 가능성을 추계하는 방법인데요. 같은 지역에 다수의 경쟁 업체가 입지하고 있을 때 각 점포의 이론 매상고를 결정한다. 자, 이론 동그라미. 과거 우리 시험은요, 문제가 더럽게 나왔어요. 이론 매상고를 결정하지, 이론을 싹 바꿔서요, 실제 매상고를 결정한다. 틀린 말입니다. 뭘 결정하지? 이론 매상고. 그러면 이때 괄호 보도 밑줄 하세요. 수정 이미지에서 단어가 나왔다면요, 중력 모형인데, 수정 이미지에서 뭡니까? 하게 되면요, 실제 매상고와 이론 매상고는 다르잖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조정하는 개수를 수정 이미지 개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4번, 회기 모형. 만약 회기 모형이 나타나면 무조건 변수 2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따라서 괄호를 모두 밑줄 하세요. 자, 점포의 매상고는 결과죠. 자, 결과, 매상고는 종속 변수.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독립 변수가 돼요. 그래서 독립 변수, 종속 변수만 나왔다면 무조건 회기 분석입니다. 회기 모형.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요약집을 마치겠고요. 지금부터 문제집 봅니다. 문제집 볼게요. 자, 문제집 보시면 83페이지인데요. 83페이지 입지 및 공간 고연에서 지대로운가 직거로는 다음 주에 본다고요. 다음 주 볼 거니까 일단 조금 자 넘겨보시면 자, 몇 페이지인데 93페이지. 자, 93페이지부터가 입주로입니다. 93페이지. 그러면 이제 체크된 문제 볼까요? 한 장 넘겨서 94페이지. 공업 입주로인데요. 17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17번 봅니다. 배부의 최소 비율의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자, 배부가 나타나면 항상 예를 들입니다. 보정시 국가문에서 보편으로가 많으면 시장 입지, 중량 증가 산업이면 시장 입지, 국감원, 국전료가 많으면 원료 입지, 중량 감소 산업이면 원료 입지. 그래서 보정시 국가문, 이거 묻는 거잖아요. 자, 1번부터 봅니다. 배번은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 중에서 운송비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맞죠? 옵니다. 다음에 자, 2번 지문요. 원료지수가 1보다 크대요. 자, 원료지수가 뭔지 알아야 돼요. 원료지수도 제가 정규시간에 암기를 시켜드렸는데요. 배부의 원료지수 하게 되면. 자, 어떻게 암기했다? 부산의 유명한 시장이었죠. 남포동에. 어떤 시장? 국제시장. 국제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원료 중량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중량. 배부의 원료 지수하게 되면 국 나누기 제다. 국제. 하면 이제 결국 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어떤 표정이 크다? 국제원료 표정이 더 크잖아요. 얘가 크다는 게 뭐지? 국제원료 표정이 크다는 것은 뭐가 된다? 바로 원료 정액지에서 배부지수가 1보다 큰 것은 바로 국감원. 원료지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바로 국제원료 표정이 크기 때문에 원료 지향 산업이다. 맞죠? 옵니다. 3번요.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뭐라고 했죠? 원료 지향이죠. 원료 지향입지가 되면 바로 국감원 중량 감소 산업이네요. 감소. 따라서 3번 보게 되면 중량 증가 들렸지. 중량 증가 산업이 아니고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틀린 답 3번. 4번요. 4번. 중량 증가 산업이면 보정시
정가산업이면 시장이지. 보정시 맞죠? 옳은 지문. 다음에 5번. 편제 원료가 바로 국지원료죠. 국지를 많이 쓰면 국감원, 원료입지 맞습니다. 틀린 답 3번. 자, 19번 문제는요. 동그라미는 안 돼 있지만 문제 확인합니다. 19번. 자, 공업 입지로에서 틀린 것은 1번. 운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의 연관성이 높다 하는 순간 뭘 떨려? 자동차 공업 또는 석유화학 공업입니다. 이러면 생산 과정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은 공동이용을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이를 직접 지향 산업이라고 부른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직접 지향형 O가 되고요. 2번요. 수송선이 바뀌는 지점에 공장 입지가 이루어지는 산업을 중간 지점 지향 산업 또는 이적 지점 지향 산업입니다. 수송선 체계가 바뀌는 것이 예를 들면요. 주로 바다고 육로를 말하죠. 그러니까 인천은 바다가 있죠. 육지가 있잖아요. 또는 부산이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있죠. 그래서 자, 주로 이제 해원하고 이제 육상도로하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 둘 다 이루어진다. 바뀌어지겠죠. 바로 중간 지점 지향업 산업 맞습니다. O가 되고요. 3번. 어린아 신발처럼 노동집약적이고 미순영공으로 많이 사는 원료는 주로 저임금직인데 자, 얘도 맞는 말이죠. 주로 노동지향형 입지, 노동지향형 맞습니다. O입니다. 4번요. 고대 첨단산업, 첨단산업 등 양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은 교통비, 노동비에 별로 인정을 안 받고 삶의 질을 강조하고 이런 회사는요. 문화, 교육시설이 풍족한 주로 대도시 지역에 입지한다. 맞는 말이죠. 이를 탈쪽 산업을 한다. 자, 제가 이번 상 보면 탈쪽 산업은 출제가 된 적이 없는데요. 탈쪽 산업이니까 갑자기 족발이 떠오르더라고요. 족발이요. 탈쪽 산업. 탈쪽 산업은 맞습니다. 첨단 산업이고 삶의 질을 강조하고 그리고 대도시 지역에 입지한다. 맞는 말인데 탈쪽 산업이면 주로 이제 기술 산업을 탈피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제 첨단 산업이다. 삶의 질을 강조하는 이 대도시에 있는 이런 산업은 주로 요즘 패턴이죠. 요즘 패턴인데 주로 어떻습니까? 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수요가 많습니다. 온라인 수요가 많다는 것은 뭘 말하죠? 물류. 그래서 물류 산업이 점차 확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런 산업은 탈쪽 산업, 즉 기존 산업을 탈피한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자, 기존 문제는 안 나왔지만은요, 탈쪽하니까 족발이 생각나서 한참 웃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자, 보편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럼 보정시 시장이 돼야 되겠네요. 자, 보편을 많이 쓰거나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한다. 앞뒤가 안 맞네요. 제품을 생산하면 시장이 되겠지. 이런 산업은 원료 지향형 산업이다. 아니죠. 그래서 원료 입지가 되려면요. 국감원 하게 되면 국지원료죠. 보편으로 들고 국지원료. 국지원료를 많이 쓰게 되면 원료 입지가 됩니다. 틀린다. 5번이 들었습니다. 정답 5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22번 문제도 풀어봅니다. 22번 풀어볼게요. 22번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크리스탈만 나왔다면 뭐가 떠올려?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그리고 고차, 중차, 저차 중심지 이런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옳은 것만 찾아볼까요? 기억번. 중심지 하게 되면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저차 이런 종류가 있었습니다. 중심지는 각종 재화나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이 되어서 배우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를 가리킨다. 맞는 말입니다. 5입니다. 니은번요.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최대 공간적 한계. 자, 최대 공간적 한계가 최대 범위죠. 최대 범위를 가리키면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범위 하게 되면 재화의 도달 범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하여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다. 자, 0이 동그라미 0이 되는 지점이 최대 자 범위로서
제곱의 도달 범위를 가리키는데요. 우리 기출문제는요. 0을 1로 싹 바꿔서 물었거든요. 1이 된다면 틀린 말입니다. 0이 되는 범위가 바로 제화의 도달 범위가 돼요. 따라서 네 번 틀렸죠. 최소 요구치가 아니고 제화의 도달 범위 설명입니다.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는요. 거시적 분석법이다. 맞는 말이죠. 도시 전체에서 상정 규모와 공간적 배수를 분석한다. 맞는 말입니다. 리얼번. 제화의 도달 범위는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을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 거리다. 예를요, 줄여서 말하면 바로 최소한의 인구 규모네요. 최소한의 인구 규모. 최소한의 인구 규모를 가리킵니다. 그럼 감 잡히죠? 얘가 바로 최소 요구치. 따라서 리얼번은요, 제화의 도달 범위가 아니고 최소 요구치 설명입니다. 자, 미음번과 리얼번이 틀렸죠. 그러면 옳은 것은요, 기역번과 디귿번. 정답 2번.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23번, 24번, 25번 동합이 되어 있죠. 풀어봅니다. 23번. 다음 중 크리스탈러의 중심질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크리스탈러 나왔다면 항상 예를 들어야 됩니다. 예를요. 자, 기억나시죠? 고차 중심지, 아래쪽이 저차 중심지, 가운데가 중차 중심지. 그럼 이제 이런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였죠? 조건이 최소 요구치. 요거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화의 도달 범위에 내에 있어야 됩니다. 제화의 도달 범위. 자, 그러면 이제 고차 중심지가 된 얘가 어떤 게 떠오르죠? 서울의 시청. 시청은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하니까 고차가 되고요. 규모도 크고 거리가 멀잖아요. 정반대가 저차다 뭐지? 동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말하죠. 동사무소. 그러면 지역은 작고 규모도 작고 거리가 짧아요. 가운데가 중차죠. 가운데가 뭐였죠? 구청. 딴 거 넣어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점포 넣어볼까? 고차게 되면요, 도시마다 가장 큰 게 뭡니까? 백화점. 고차가 됩니다. 시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럼 저차는 뭡니까? 동네 슈퍼, 편의점, 그죠? 편의점, 슈퍼를 말해요. 반면에 중간에 뭐가 있죠? 대형마트요. 대형마트 정도가 중차가 되고. 학교는 고차가 뭡니까? 대학교. 저차는 뭐죠? 동네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중간에 뭐가 있죠? 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요거 묻는 것이 바로 23번. 자, 틀린 건 묻습니다. 1번. 중심지 상호작용보다 중심지 형성 과정과 중심지 개청 구조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개청 구조, 이렇게 개청 구조 형성에 중점을 둔다. 맞습니다. O입니다. 2번. 중차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한 중심지의 수는 고차로 올라갈수록 분포가 줄어든다. 그래서 저차, 중차, 고차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분포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무슨형? 피라미드형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O가 되고. 다음에 3번. 공간적 중심지 규모 크기에 따라서 상권 규모가 달라진다. 그래서 크기가 달라지겠네. 맞는 말이고요. 4번. 제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고치의 관계를 설명한 것인데, 제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고치 내에 있을 때 단어가 바뀌었죠. 바뀌었네요. 최소 요구치가 제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바뀌었죠? X. 정답 4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25번요. 24번. 자, 24번 보시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 기업체는 인형의 크기는 중심지 크기에는 비례 맞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맞습니다. 빈출 자주 나와요. 2번 만일 A 도시와 B 도시 크기가 똑같다면 두 도시의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3번요. 만일 A 도시가 B보다 크면 자 인구가 많으면요. 상간의 경계는요. 자 A 쪽으로 더 가깝다. 아니죠. 그래서 A가 크다면요. 더 가까운 것은 작은 B죠. B 쪽으로 경계가 가까워지겠네요. 그래서 A가 아니고 작은 B 도시 쪽으로 더 가깝게 결정이 된다. 틀렸죠? 틀리다 3번입니다. 4번요. 레일리와 컨버스 모형은요. 두 도시 간에 적용한다. A 도시, B 도시, 도시가 나왔죠. 반면에 허퍼의 모형은 자, 2개 이상의 매장이죠. 점포에 적용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레일리와 허퍼의 중력 모형은 자, 중심지 형성 과정보다는 중심지끼리의 상호작용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3번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25번요. 25번. 허퍼의 확률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요. 옳은 것은. 기업은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이 클수록 고객은 좋아하겠죠. 확률은 높아지겠네요. 그 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은 더 높아진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니은번.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적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하였다. 그러니까 공간 요인도 설명하지만은요. 비공간 요인 하면 효용하게 되면 또 다른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소비자 개성이죠. 허퍼의 확률명은요. 자, 시간거리 이외에도 공간 요인 이외에도 소비자 개성과 같은 비공간 요인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D급번. 자, 소비자의 성향, 즉 소비자 개성이죠. 이런 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바로 미시적인 분석. 맞습니다. 미시적 관점에서 입지론을 전개하였다.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미연번. 해당 매장을 방문한 고객의 행동력은 매장 면적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맞는 말이죠. 거리의 마찰 개수 성수에는 반비례한다. 저게 맞는 말이죠. 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맞네요. 그래서 모두가 맞다. 정답 5번. 정답 5번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문제 26번. 26번 봅니다. 허퍼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한다. 맞는 말이죠. 허퍼는 바로 상점의 확률, 매장의 매출을 추정한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점포까지 거리, 점포의 수, 점포의 면적에서 결정이 된다. 단어 3개 맞죠? 거리, 수, 면적을 따지면서 판단한다. 맞습니다. 3번요. 허퍼의 모형은 고정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만약 새로운 점포가 늘어나면 그만큼 확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만큼 기존 점포의 고객이 감소한다는 제로섬 게임에 된다는 한계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질문이고요. 4번 공간 마찰 개수는 교통 조건을 따지죠. 그래서 교통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교통이 나쁠수록 커지고요. 교통이 좋을수록 작아지겠네. 맞습니다. 따라서 5번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마찰 개수는 커진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전문품점이면 교통이 되게 편리하죠. 편리하면요. 일상용품보다 마찰 개수가 크다가 아니고 작다. 왜? 교통이 편리하니까. 마찰 개수는 작다. 틀렸습니다. 정답 5번. 27번, 28번은 체크가 안 됐지만은요. 문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27번. 다음 입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돼요. 옳은 것은. 기업번. 컨버스는 뭐죠? 분기점 모형.
컨버스의 분기점은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시장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한다. 맞죠? 옵니다. 리언번, 넬슨은 뭐죠? 소매 인력 법칙이죠. 그래서 소매 점포의 8개 원칙. 그래서 양립성을 가장 강조한다고 했죠. 넬슨은 특정 소매 점포가 최대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에 입지하는가를 지시했다. 8개 원칙을 지시했다. 맞습니다. 옵니다. 디귿번요. 랠리는 물리적 거리를 강조하고 허퍼는요 시간 거리를 강조했다. 맞습니다. 랠리는 두 도시의 직선거리, 물리적 거리를 강조하고 허퍼는요 여기다 보충해서 시간 거리를 중시한다. 옵니다. 리얼번, 크리스탈러와 허퍼의 전통 이론은요 동종, 유사한 점포가 일정 지역에 함께 입장에 따라서 상관자가 커지는 현실은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잘 설명하지 못한다. 틀렸죠? X. 다음에 미연번요.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높다는 게 자, 한번 볼까요? 구입 빈도가 높다는 게 슈퍼를 말합니까? 백화점을 말합니까? 슈퍼죠, 슈퍼. 구입 빈도가 매일 가잖아요. 이러면 자, 주로 자, 이럴 때는 주로 뭐지? 저차. 이때는 이제 저차 금융의 상권의 규모가 크다가 아니고 작다. 그죠? 그래서 크다가 틀렸습니다. 적다. X가 됩니다. 자, 옳은 것은요, 위에 거 세 가지죠.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세 개가 맞죠? 정답 2번. 정답 2번입니다. 28번 볼게요. 28번. 넬슨의 소매 입지론, 즉 소매 8개 원칙에서 8개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 자, 1번 고객의 중간 유인, 2번 양립성, 3번 집중 흡인력, 4번 경험성이 최대인 곳, 5번 잠재 파트이 큰 곳. 하나씩 볼까요? 고객의 중간 유인 맞습니다. 얘는요, 중간 유인. 자, 큰 점포 가는 중간에 점포를 차리게 되면 고객을 빼뜨려 먹잖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더 됐을 겁니다. 10년 더 된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천원 내거리, 천억입니다. 그 이제 버스 쪽에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3층. 3층에 이제 따로 이제 글자가 넉 장입니다. 에도9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8년쯤 강의했거든요. 대표 저자로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사례가 좋고 또 확장성이 되게 많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2층이지. 2층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학원이 잘 나갑니다. 잘 나갔는데 갑자기 2층에 큰일 났어요. 어느 순간에. 여기도 중개사건입니다. 딱 들었었거든요. 어떤 학원? 에도잉 하시죠. 에도잉 하겠죠. 큰 거. 잘 하실 거예요. 에도잉 학원인데요. 규모가 크잖아요. 탤런트도 간판 거부로 나오면서. 근데 이거 말이 됩니까? 삼성의 학원 10년 동안 잘하고 있는데 2층에 딱 들어서 고객을 중간에서 빼뜨려 먹자. 고객의 중간입니다. 그 바람에 정말 힘들었어요. 얘가 뭡니까? 고객의 중간 유인.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 건물에 같은 점포가 업종에 생겨서 빼뜨려 먹게 되면요, 얘는요,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얘는요, 상도에 아주 어긋납니다. 어떻게? 한 학원이 같은 학원이 2개나 있어. 다 빼뜨려 먹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예요. 고객의 중간윤입니다. 2번요, 양립성. 양립성은요, 자, 기억나시죠? 병원 옆에 약국이 있다. 서로 다른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더라. 넬슨이 가장 강조한다고 했죠. 맞는 말입니다. 3번요, 집중흡인력 맞는 말인데, 집중흡인력에다가 적어줄래요? 집재성 점포.
그러니까 같은 정보가 끼리 모여있대. 예를 들면 가구점. 예. 서로 모여있잖아요. 이게 바로 집중흡인력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경합성이 최대인 거 틀렸지. 경합성이 바로 경쟁이죠. 경쟁은 최대가 아니고 최소. 최대가 들었습니다. 최소. 경쟁은 최소가 돼야 됩니다. 자, 최소 틀렸죠. 그러면 자, 경쟁이 최소가 된다. 예를 들어 다른 말로 산재성 점포 적어줘요. 산재성 점포. 그러니까 경쟁이 최소된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들 맨날 가시는 편의점. 편의점은요. 자, 서로 경쟁이 최소돼야 됩니다. 너무 치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답 4번. 정답 4번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드디어 계산 문제. 30번 계산 문제, 32번 계산 문제 봅니다. 그러면 30번이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고 31번은요. 허퍼의 분기점 모형이고요. 32번은요. 30번이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 30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32번이 허퍼의 확률 모형입니다. 계산 문제 세 문제. 자, 연이어서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는 몇 번입니까? 30번하고 32번이죠. 그러니까 이 두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복습할 때 한번 푸시고 31번은요. 원래 나오기 어렵지만은 제가 풀어는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30번.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이다. 첫 줄. 레일리 모형에 따라서 자, C 도시의 소비자가 A 도시와 B 도시에서 소비하는 월 추정 소비는 각각 얼마인가 하니까 막 도무지 뭔가 이해가 안 돼. 이때는요, 가능한 그림을 그려줘요. 그림. A 도시가 있어요. B 도시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C 도시가 있다. 주로 이제 늘 전제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흡인력이나 이런 내용을 붙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이제 박스 보세요, 박스. 박스 보시면 A 도시 인구가 25,000, B는 36,000 적어줍니다. 25,000, 36,000. 그럼 분석이 용이하잖아요. 두 번째 줄, C 도시는요, 요 사이 위치하고, 자, 거리가요, A까지 거리가 몇 킬로? 5킬로. B까지 거리가 몇 킬로? 2킬로. 다음에, C 도시의 잠재 추정 소비 10억이죠, 10억. 자, 몇 억? 10억입니다. 10억. 자,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요. 자, C가 잠재 매출이 10억인데, 그러면 요거 유인력 구해가지고요. 각각 몇 억씩 가져갑니까? 몇 억씩 가져갑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얘는요, 공식 아시죠? 공식. 간단하죠? 뭐? 도시 인구수 나누기 거리의 제곱입니다. 다 아는 공식이잖아요. 그럼 구해봐요. A부터 구하자. 자, 인구가 얼마? 25,000. 거리 제곱이죠. 5의 제곱이다. 5의 제곱. 자, 그러면 이제 5, 25, 1000 나오네요. 다음에, 자, B도 구하자. B도. 인구 36,000입니다. 거리의 제곱이죠. 2, 2는 4. 2의 제곱. 암산되죠. 4, 9, 36, 9,000입니다. 자, A가 1,000, B가 9,000. 합하면 만이잖아. 전체가 만인데요. 전체 만 중에서 1,000이면 몇 프로? 10%. 전체가 만인데 9,000은 몇 프로? 나머지 90%. 그러니까 유인비율은요.
A 도시로 10%가 가고 B 도시로 90%가 간다 이 말입니다. 다 풀었네요. 자, 각각 매출은 얼마가 되겠느냐? 총 얼마입니까? 10억, 10억. 자, 10억 중에서 10%니까 A는 10%. 10%니까 얼마? 1억. B가 90%면 90%. 90%니까 90%가 얼마? 나머지 9억이다. 나머지 9억. 따라서 전체 10억 가운데 자, A 도시가 10% 1억, B 도시는 90% 9억, 1억, 9억 찾으면 되겠네요. 간단하잖아요. 정답 1번. A 도시 1억, B 도시 9억이다. 31번.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자, 컨버서 모형에 교차할 때 A 도시와 B 도시의 상권의 경계 지점은 A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림 봅니다. A 도시가 나와요. B 도시가 나옵니다. 자, 컨버스의 분기점은 여러분들이 다른 책이나 요약집 보시면요, 루트, 분자 분모가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겁니다. 요거. 이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박스 볼게요. 박스. 자, 분기점 무슨데? A와 B의 경계 지점은 A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바로 자, 박스 봅니다. A 도시와 B 도시는 동일 직선 맞죠? 동일 직선. 다음에 A가 54만 명, B가 6만 명이다. A가 54만 명. B가 6만 명이다. 다음에 거리가 몇 킬로? A와 B의 직선 거리가 20km. 그러니까 A가 자 출발하면요 5km, 10km, 15km, 20km. 자 그래서 자 거리가 총 몇 킬로? 20km. 되시겠죠? 저 그림 나왔습니다. 그러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도시가 A가 커요, B가 커요. 당연히 A가 크잖아. 6만, 54만. A가 몇 배나 큽니까? B보다. 몇 배나 큽니까? 6, 9, 54. 몇 배 크다? 9배. 그러니까 크기는요. 자, A가 B보다 몇 배나 크다? 9배나 크다. 그럼 레일리의 소명 1의 법칙은요. 이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항상 A가 큰 만큼 뭐지? 루트 배수만큼 커진대. 결론적으로 정답 났습니다. 그래서 9배 크니까 A 도시가 뭐? 루트 9만큼 많이 끓였다는 게 있네요. 루트 9. 그럼 루트 9는 아시죠? 루트 9는 수학적으로 얼마가 되지? 루트 9 이꼴 3이 되겠네요. 3. 루트 9는 3이잖아요. 그럼 이제 루트 9대 1이니까 3대 1이에요. 3대 1. 3대니까 이렇게. 3대 1. 그래서 3대 1. 루트 9대 1. 그러니까 이제 얘만 따지면 돼, 얘만요. 몇 배나 크냐. 그러니까 3대 1이 된다. 요 지점이 몇 킬로? 15km. 가장 쉽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분기점은요. 큰 도시가 몇 배나 크냐. 루트만 씌면 정답 끝. 답이 쉽게 나옵니다. 정답 15km입니다. 정답 4번. 정답 4번이죠. 이런 문제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32번. 자, 32번은요. 자, 허퍼의 확률명인데요. 이 문제가 문제 좋아요. 좀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볼게요. 자, 항상 이제 허퍼의 확률명은 공식도 아시죠? 공식부터 돌려볼게요. 공식은 매상 면적 나누기 거리 제곱이다. 거리의 제곱인데 정확히 말하면요. 거리의 마찰계수. 마찰계수가 1이면 1성, 2면 2성, 3이면 3성 이를 가리킵니다. 공식 다 아시죠? 자, 문제 봅니다. 인구 10만 명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인근에 매상이 3개 있대.
자, 얘도 그림 그립니다. 인구 10만 명 도시가 있다. 10만 명. 매장이 ABC, A, B, C가 있다. 네, 대시비죠. 자, 세 개 매장이 있는데 다음 자료를 허퍼의 확률명을 분석할 경우에 C 할인 매장의 점유율과 가늠해 준다. 자, 문제. C 매장의 두 가지. 시장 점유율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매출액이죠. 가능 매출액입니다. 얘는 뭐습니까? 단, 공간 마찰계수는 A와 B는 2가 되고 C는 1이다. A와 B는요, 마찰계수가 2입니다. 2가 되고 C는 1이죠. 예. C는 1이다. 마찰계수가 1이에요. 자, 요거 조심합니다. 1이다. 1이니까 몇 성? 1성. 그래서 2를 주고 1을 주고 자,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계속해서 1인당 소비지출액은 1인당 10,000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대요. 도시인구 몇 프로? 60%. 60%가 할인점을 이용하니까 곱하기 0.2. 되시겠죠? 60%가 매장을 이용한대. 자, 해서 문제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든지 저처럼 종이에 그리든지 그래서 가능한 그려주면서 풀게 되면 쉽게 분석이 됩니다. 표를 보세요, 표. 자, 표를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자, A, B, C 매장이 있고요. 먼저 시간 거리. A가 몇 분 거리, 시간 거리, 5분 거리. 시간 거리가 5분 거리. B 매장은 몇 분 거리, 7분 거리. C 매장은 몇 분 거리, 10분 거리. 요때 거리가 바로 시간 거리입니다. 시간 거리. 다음에 각 매장의 면적. A 매장 2,500. B 매장 4,900. 자, C 매장 2,000제곱미터입니다. 복잡하다, 그죠? 매장 3개 주면서 마찰계수를 조금 다르게 주면서 뭘 구하시오? C 매장의 확률하고 매상으로 구하리. 둘 다 구하래. 지금부터 자, 각각 공식 대입했어요. 대입해서 A, B, C 확률 구합니다. 한번 A부터 구하자. 자, A 매장 확률. 면적 얼마? 2,500. 5회 2승이죠, 마찰계수. 5회 2승입니다. 그러면 100이 나오네, 100. 자, B 매장. 면적 얼마? 4,900. 거리의 제곱이죠. 7의 제곱. 그럼 7, 7이 49네. 얼마가 나오지? 100. C 매장입니다. 면적 얼마? 2,000. 자, 조심합니다. 거리가 10분이죠. 시간거리에. 10의 2승이 아니고 뭐? 개수가 1이니까 10의 1승. 바로 10의 1승입니다. 1승. 제곱하면 안 되죠. 1승입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지? 200. 확률로 있습니다. 100. B는 100. C도 200이다. 합치면 전부 400이에요. 400. 400이니까 전체가 400이죠. 전체가 400이 나왔으니까 지금도 확률로 갑니다. 전체가 합하니까 400인데 400 중에서 100이면 4분의 1이죠. 몇 프로? 25%. 전체가 400인데 100이면 몇 프로? 25%. 전체가 400인데 200이면 절반이죠. 50%. 50%. 따라서 C에
자, C의 시장 점유율 확률은 나왔네. 50%. 50%입니다. 50%. 다음에 가능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 C가 50%는 50%. 50%. 10만 명 중에서 60%가 매장을 운영하는데 C가 몇 프로지? 50%. 0.5. 근데 단서가 다시 괄호 보게 되면요. 1인당 얼마? 1인당 얼마입니까? 만 원씩이죠. 1인당, 자, 소비 지출액이 얼마? 만 원. 1인당 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 가능 매출 전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다 10만 원에 60%가 이용한다. 확률 50% 나왔죠. 1인당 지출액이 만 원입니다. 여기다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곱하게 되면 얘가 이제 3억이네. 3억이 나옵니다. 따라서 가능 매출액은 3억이다. 정답 50%, 정답 50% 매출액은 3억이다. 정답 5번이요. 정답 5번. 실제로 이런 문제는요, 복잡한 매장을 3개 해주고, 마치 개수를 다르게 주고, 또 이제 확률만 묻는 게 아니고 매출도 구하시오. 이만하면요, 실전시험에서는 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질문도 자꾸 풀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쉽게 낼 수 있거든요. 자, 결론. 우리 시험은요, 자, 제가 분명히, 얘가 뭡니까?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얘는요, 확률 모형. 자, 이 문제 푸는 것보다, 여러분, 올해 잘 쳐야 돼. 올해 시험은요, 랠리 소매 인력 법칙은 작년에 나왔거든. 작년에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요, 희망합니다. 아깝죠. 올해 나와야 되는데요. 쉬운 거잖아. 분기점 모델은요, 원래 아주 가끔 나와. 한 7, 8년마다. 얘는 아주 가끔, 그래서 아직 동남에 안 했습니다. 근데 나오면 쉽지. 9배 하면 루트 9대 1 해가지고 얘만 딱 풀어주면 되니까 쉬워요. 근데 얘도요, 지금 올해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올해는 확률 모형. 얘가 아주 유력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세중에 뭐가 가장 유력하다? 확률 모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 모형은요, 이보다 쉽게 나오지 더 복잡하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모형을 집중하세요. 나오는 순간, 오, 나왔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입주는 마치겠고, 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은요, 여러분이 또, 상당히 좀 부담되는 실전 테스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